안녕하세요. 큐팍입니다. 오늘은 짧은 영상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이 부활절이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는 영상을 먼저 하나 보시겠습니다. On Easter Sunday, we celebrate his glorious resurrection and proclaim, as Christians have done for nearly 2,000 years, he is risen. Through the pain and sacrifice of Jesus on the cross, we saw God's boundless love and devotion to all humanity. And in that moment of his resurrection, history was forever changed with the promise of everlasting life. As we approach this joyous Easter Sunday, I want to wish Christians everywhere a happy and beautiful and blessed holiday. America is a nation of believers. We need God. We want God. And with his help, we will make our nation stronger, safer, greater, and more prosperous, and much more united than ever before. Thank you to everyone and have a really happy Easter. 네,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이 이제 부활절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을 향해서 부활절 메시지를 보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거의 2000년 동안 해온 것처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He has risen. 그분은 부활했습니다. 라고 부활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보통 부활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걸 강조하기보다 미국의 이제 전통적인 기독교의 날로 이렇게 기념을 보통 하지, 이렇게 부활을 했다 이런 말을 강조하는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게 그게 약간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제가 3개월 전에 만든 영상 바로 요건데,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트럼프가 완전히 바꿔놓은 미국 분위기. 여기서 그때 이제 미국 대학 풋볼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기독교 분위기를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특히 풋볼에서 많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는 내용의 그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내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미국 수정헌법 1조를 강조하면서 미국은 정교 분리의 나라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미국은 기독교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왜 틀렸는지 제가 여기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대로 된 건지 잘못된 건지 그거를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라서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미국이 왜 기독교 국가인지, 물론 다른 중동의 이슬람 국가처럼 모든 국민이 이런 종교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법적으로 정하진 않았죠. 그렇지만 미국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보면 기독교를 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알아야 미국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기독교를 종교로 정해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는 아니지만, 미국 문화는 기독교 문화고, 미국 사람들의 사상 속에서도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이런 데에는 그 기독교의 사고방식과 전통이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은 이 사람이 리처드 더킨스가 2006년에 어떤 강연장에서 그 관객과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하는 장면인데, 요거는 제가 아직 번역을 안 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 건데, 이 사람도 리처드 더킨스도 자기는 서양 문화가 기독교 문화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이 사람은 아주 강한 종교 혐오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서양 문화가 기독교 문화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랄 정도로, 서양 문화는, 특히 미국은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고, 미국 문화와 사회, 기독교를 빼고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런 것과 관련된 영상을 또 준비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저께 찍은 요 부켈레와 트럼프 미팅에 관한 영상에서 그 이슈가 됐던 게, 엘살바도르로 추방된, 언론에서는 합법 체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에 관한 뉴스가 요즘 미국에서 많이 시끄러운데, 그래서 미국 기자들은, 주류 언론 기자들은 자꾸 이 사람을 엘살바도르에서 데려올 거냐, 왜 안 데려오느냐, 데려와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근데 이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부켈레가 그게 말이 안 된다, preposterous라는 말을 썼죠. 여기 preposterous라는 단어를 쓰면서 황당한 질문이다 라는 말로, 트럼프 행정부와 부켈레는 그게 말도 안 된다 그러는데, 이제 미국 주류 언론에서는, 그리고 민주당에선 이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영상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기자들을 참교육시키기로 유명한 부비서실장이죠, 스티븐 밀러. 이 사람이 요번에 또 그런 참교육을 시키는 영상이 있어서 요걸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있는데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스티븐 밀러가 기자들을 참교육하는 영상은 바로 요거죠. 이것도 제가 한 달 전에 만든 영상인데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참교육당하는 모습 해가지고 스티븐 밀러가 기자들에게 미국 행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국 민주주의가 어떤 제도인지 이거를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못 보신 분은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아무튼 오늘은 엘살바도르 거기로 추방당한 불법 체류자를 미국으로 다시 데리고 와라 라고 질문하는 기자들에게 스티븐 밀러가 어떻게 참교육하는지 보시겠습니다. Is the president going to ask for him to be returned to the United States or not? Yes or no? Let me ask you, what do you think would happen to him if he came back to this country? As your understanding of immigration laws, what do you think would happen? But I'm just asking No, at it's this point important to know. about whether You're or asking not you're asking a lot of questions. the president plans You to were ask all for asking a lot of questions about this, and you also care about it a lot. So let's see if any of you who've researched anything about this issue at all. Can anyone here tell me what would happen to the illegal alien from El Salvador if he came back to the United States? Does anyone here know? Anyone want to guess? Any of you? He could be with his family. What do you know the difference between a deportation order and a withholding order? Do you know the difference? Any of you, please. Do you? Well, we're not in the government. But so you didn't spend. So you couldn't even spend. You couldn't even spend 72 hours over the weekend learning the distinction, even writing and talking about it this whole time. What I'm getting from this conversation, which is educational for me, is that not one person in the media knows the difference between a deportation order and a withholding order. Is that a fair statement? You're learning about this all for the first time right now? I guess so. Okay. So Can we ask the deportation order means the judge has said he must be deported from the country. He has no right to remain here any longer. He must be removed from the country. So his only options are to be deported to his home country or another country. That's it. There's no other option. He doesn't get to stay here. He doesn't get to live here. He has no future here. He has no right to be here. He's an illegal alien. So when you keep saying return, because you've been spun up by the open borders advocates, you all seem to be operating under the illusion that he would be able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and just continue to live here illegally. That's not an option available to him. His only choices in life are to live in El Salvador or to live in another country. That's it. There's no other option, legally or otherwise, because he came to our country illegally. Do you understand that? He would be arrested. He'd be put in confinement. He would be deported a second time to El Salvador again, because there's no withholding order for an alien who's a member of a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 number one. Number two is the gang that he's a member of doesn't exist in El Salvador anymore. So what you're asking for is to be deported twice. But additionally, if we chose to just pretend that the withholding order was real, he would be deported to a different country. So, for example, he could be deported to Egypt. So I'm just trying to understand, is it your view, in other words, you define a country that would be willing to take a MS-13 member from El Salvador. So I'm trying to understand from you all is, so if he came back and under our laws, he was then deported to Egypt or to Somalia, would you then be saying, great, I'm so glad that you deported him to another country? Is that what you'd all be saying? 네, 그래서 이번에도 스티븐 밀러가 이 참 말도 안 되는 자꾸 똑같은 질문을 하는 기자들한테 이제 쉽게 설명을 해주는데 스티븐 밀러가 이런 저널리스트, 기자들이나 앵커들과 논쟁할 때 쓰는 방법이 여기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가르시아라는 깽단 멤버가 이제 추방됐는데 엘살바도르로 그런데 이제 자꾸 데려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니까 법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서 이미 추방 명령이 판사로부터 내려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추방돼야 된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당신들은 추방 명령과 억류 명령의 차이를 아느냐라고 말하니까 기자들이 우리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까 너희들이 정부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이 잘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스티븐 밀러가 그럼 너희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잘못 추방됐다 데리고 와야 된다 미국에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기사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티븐 밀러가 여기서 하는 말이 너희는 왜 잘 모르면서 이렇게 그런 주장을 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 주죠. 일단 추방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걔는 가야 되고 그리고 국경을 개방해야 된다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선동이 됐기 때문에 그 추방된 사람을 다시 데리고 오는 게 법적으로 맞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너희들은 환상을 가진 거다. 이미 법적으로 진행된 상황이고 그걸 다시 되돌릴 수 없다. 그리고 설령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다고 해도 들어오면 또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방을 또 당하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너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질문을 했다라는 거를 하나 비판을 한 다음에, 그래서 기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를 먼저 밝히죠.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주장하는 거를 한번 가정해 보자. 너희들 말이 맞다고 치고 너희들이 주장대로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가 다시 오면 이제 추방이 될 건데 엘살바도르가 아니고 다른 나라로 추방이 되면,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서는 그 사람이 엘살바도르의 그 유명한 그 거대한 감옥에 가면 상대 갱단에게 위협을 받을 수 있어서 생명이 위험하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런데 보내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런데 이미 그 갱단은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이 엘살바도르에 가서 위험하지가 않은데, 그래도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좋다. 다시 데려왔다 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집트나 소말리아나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로 추방하면, 그러면 그건 괜찮다고 말을 할 거니? 라고 기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죠. 그래서 스티븐 밀러가 쓰는 방법은 언론에서 어떤 주장을 막 합니다. 그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겠죠. 그러면 그 주장대로 스티븐 밀러는 그래, 너희 말이 맞다고 치고 한번 그렇게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해서 그 시나리오를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런데 결국 끝에 가서는 말이 안 되죠. 그죠? 이 사람은 법을 토대로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이고, 기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되는 언론의 주장을 계속 밀어붙이는 거니까 그 두 논리로 논쟁을 하면 스티븐 밀러처럼 법적으로 논리를 펴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영상, 백악관 출입 기자들을 참교육하는 영상에서도 스티븐 밀러가 법적인 근거로 기자들을 참교육시켰고, 이번에도 법적인 근거로 기자들을 참교육시키는 그런 영상이고, 이 사람은 이제 CNN이나 주로 이제 CNN에 나가는데 CNN 앵커와 이런 논쟁을 필 때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 네 말이 그래 맞다고 치고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앵커가 주장하는 대로 어떤 시나리오를 이렇게 쫙 펼쳐봅니다. 그러면 결국 끝에 가서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대를 논리적으로 제압하는 게 스티븐 밀러의 그 디베이트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짧게 두 영상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영상도 미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